안녕하세요. 개인위생 파산 15년 경력, 법률로 마음을 치료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룡 법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역시 좀 간단한 부분입니다.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 변제금을 얼마나 납부할지 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우선 내 소득이 얼마인지, 부양가족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따라서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는 기준이 있고요. 두 번째는 내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재산보다는 변제금이 높아야 된다는 원칙,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중에서 재산을 평가할 때 부동산, 보통 이제 전화 오시면 부동산을 갖고 계신 경우는 많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종종 있으십니다. 내가 주로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렇게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죠. 이때 이 주택의 그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,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원에서는 산정하고 계신지, 부동산 그 실제 가격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그 부산지방법원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에서 받았던 그 1차 보존공고 명령서입니다. 이분이 이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셨거든요. 근데 법원에서 이제 저희가 실제 거래 가격이 최근에 좀 특히 이제 경남 쪽 많이 그러시거든요. 부산이라든가 창원, 거제도, 울산 쪽 특히, 그리고 뭐 경상북도에서는 경주라든가 전라도 쪽에서는 군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한 지역들이 있습니다. 이런 지역을 보면 이 본인들이 실제로 몇 개월 전부터 부동산을 처분해 보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거래가 안 돼서 답답해서 전화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 그럼 시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?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좀 낮은 가격을 말씀하시죠. 근데 법원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실 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법원은 기준을 첫 번째로 삼는 것이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KB부동산이죠. KB부동산 시세 확인 이 사이트에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대부분이 하고 계십니다. 실거래가가 있다고 하면 실제 그 해당 부동산의 아파트에 최근에 뭐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고 하면 국토해양부에 있는 실제 실거래가 조회 자료도 물론 첨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저희가 이거보다 낮은 가격을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회생 위험돼서 국민은행 부동산을 확인해 보시고 KB 시세를 확인해 보시고 보정서에 그 화면을 이렇게 캡처까지 해서 이렇게 보정서를 내려 보냈습니다.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KB 시세 화면이거든요. 여기서 법원은 어떤 기준을 보시냐면 그 아파트에 이제 면적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내 해당 면적을 찾으시고, 그 다음에 매매가, 전세가, 월세가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니까 매매가를 보시면 되죠. 이 중에서 하위 평균가, 일반 평균가, 상위 평균가가 있죠. 근데 법원은 일반 평균가, 중간 가격을 기준으로 하십니다.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이 금액을 2억 5,500만 원으로 지금 평가를 하셨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시세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동산의 시세가 차이가 이게 몇 천만 원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지역들이 있습니다. 뭐 반대일 수도 있겠죠.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은 이게 오히려 시세가 실제 시세가 KB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KB 시세가 실제로 지금 거래되는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실 때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월 변제금이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 이렇게 난처한 경우에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 이제 구체적인 내가 KB 시세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 집이 가격이 싸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, 우리 집이 좀 특수하다. 예를 들어서 뭐 확장이 안 돼 있는 집이다. 여기는 확장이 되어 있는 집이라서 그 정도 가격이고 우리 집은 확장이 안 돼 있다던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. 이런 것들을 소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까지 소명을 해서 좀 법원과 다투어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.
그래서 내가 상담하실 때 이게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. 만약에 이 내가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부동산을 보유하시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되는 경우에, 특히 주택인 경우는 이렇게 KB 부동산 시세를 사전에 확인을 본인께서 좀 해보시고,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재산이 잡힐지 이거를 계산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KB 시세에서 나왔던 그 시세에서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는 그 담보대출을 받으시고 은행에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근저당 잡혀있는 채무의 원금 이자 현재 원리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순재산으로 잡히거든요. 그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잡혀서 그것을 3년 안에 갚으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지 본인께서도 좀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 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, 그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부동산을 갖고 계신 경우에 그 시세를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